아침 공복에 물 한 잔 마시면 건강에 좋다고 알고 계시나요? 얼마나 좋으면 물 한 잔의 기적이라고까지 얘기합니다.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 생각 없이 물을 마셨다가는 밤새 입안에 있던 박테리아들을 한꺼번에 먹는 셈입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5가지 방법만 지키시면 박테리아를 피해서 아침 물 한 잔을 최고의 보약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아침 물 한 잔의 기적 직접 한번 체험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닥터초이의 건강상담소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 건강에 유익한 정보들을 가장 빨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물은 우리 몸의 50에서 70%를 차지하는 매우 중요한 물질입니다. 사람이 음식을 안 먹으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실제 연구에서는 단식을 해도 30일 정도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반면 물을 안 마시면 탈수 때문에 3일만 지나도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또한 물은 체내의 노폐물을 배설하는 역할을 합니다. 물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여러 과잉된 영양소나 무기물들을 끌고 나가 땀이나 소변 등으로 배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만 잘 먹어줘도 통풍이나 요로 결석 등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변비 또한 수분 섭취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변비가 있으면 병원에서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물을 얼마나 많이 마시냐입니다. 물을 많이 먹어주면 변비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대변을 묽게 만들어서 치질의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피부 건강에도 물은 큰 도움을 주는데요. 피부는 외부에 노출되어서 평소에도 많은 수분 손실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쉽게 건조해질 수 있는데 물을 많이 먹으면 피부의 수분을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숙취 해소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알코올의 일부는 소변으로 배출되는데 물을 많이 마시면 더 쉽게 배출됩니다. 그래서 술을 마실 때 물을 같이 마셔주면 술에 덜 취하는 것이죠. 또한 체내에 물이 부족하면 입안의 침도 잘 분비되지 않기 때문에 구강질환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대표적으로 충치나 치주질환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물은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밤에 자는 동안 몇 시간은 물을 섭취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아침에 우리 몸은 탈수 상태에 빠집니다. 더군다나 밤새 땀의 배출이나 다른 대사들은 계속되기 때문에 우리 몸의 물은 더 부족한 상태가 되며 혈액 역시 끈적하게 점도가 높은 상태가 되죠. 혈액이 이렇게 끈적끈적하면 고혈압, 뇌졸중, 심근경색 등 다양한 성인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물 한 잔을 먹으면 혈액에 다시 수분을 공급해 주어 건강에 매우 큰 이점이 있습니다. 다만 그냥 물을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5가지를 꼭 지키셔서 건강한 물의 기적을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아침에 꼭 입을 헹군 후에 물을 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밤에 자는 동안 우리 입안에서는 박테리아와 세균들이 엄청나게 증식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을 헹구지 않고 물을 마시면 이러한 박테리아 덩어리를 바로 먹는 것이죠. 자기 전에 양치질을 했어도 입안의 모든 세균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소량의 세균만 입에 남아 있어도 우리가 자는 동안 입안의 온도와 습도는 박테리아가 증식하기에 최상의 상태이기 때문에 아침쯤에는 이미 입안에 수많은 박테리아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입을 헹구는 방법은 그냥 물로 헹구셔도 되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오일 풀링이라는 것인데요. 물 대신 기름을 통해서 가글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입안의 세균이나 노폐물들이 기름기에 더 잘 녹아서 더 깨끗하게 배출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오일 풀링은 원래 인도의 전통의학인 아유르베다에서 유래한 해독요법인데요. 구강 내 세균 및 독소 제거, 구취 제거, 면역력 증진, 피부 개선 등의 효과가 이미 입증되어서 기능의학에서도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대신 오일 풀링을 할 때는 꼭 냉압착한 건강한 식물성 기름을 사용해야 하며 올리브오일이나 아보카도 오일, 코코넛 오일 등을 추천합니다. 간혹 아침에 구강세정제를 통해서 가글을 하면 어떤지 물어보는 분들이 계시는데 구강세정제로 가글을 하면 일시적으로는 개운한 느낌이 들 수 있지만 입안을 더욱 건조하게 만들어 세균 감염에 취약하게 만들기 때문에 구강세정제를 자주 사용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입안의 세균들을 먼저 제거한 후에 물을 드시면 박테리아들을 피하고 건강하게 물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물을 마실 때 주의할 점은 반드시 적당한 양만 물을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침에 물이 몸에 좋다고 해도 너무 과하게 먹으면 그것은 독이 됩니다. 특히 우리 몸은 무기질의 평형이 매우 중요한데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전하트륨 혈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전하트륨 혈증은 물 중독, 수독이라고도 부르는데 심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캘리포니아의 물 많이 마시기 대회에서 한 여성이 극심한 두통을 호소하며 사망한 사건이 있었고 국내에서도 어느 마라토너가 물을 과다하게 먹고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 미국의 한 30대 여성은 20분 동안 물 2리터를 마셨다가 물 중독으로 사망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생각보다 적은 용량으로도 물 중독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작년 말에 사이언스 저널에 발표된 논문에서도 현대인들이 너무 많은 물을 먹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으니 아침에 물은 꼭 적당한 양만 먹어야 합니다. 적당한 양은 최대 물 한 잔 정도, 약 300ml 정도 전후로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 물을 건강하게 마시는 방법은 약간 따뜻한 온도의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찬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여름에는 찬물을 마시면서 더위와 갈증을 한 번에 해결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찬물은 소화기에 무리를 주고 체온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소화기가 많이 약하신 분들은 찬물만 마셔도 배가 아프거나 설사를 하고는 하는데, 이러한 것만 보아도 찬물이 우리 몸에 얼마나 안 좋은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평소 이러한 증상이 없는 분들도 건강을 생각한다면 찬물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찬물은 우리 몸의 온도를 낮추어서 몸이 체온을 높이는데 에너지를 사용하게 합니다. 그렇게 우리 몸의 에너지가 낭비되면 만성피로가 올 수도 있고, 몸이 회복하는 데에 쓸 에너지가 부족하면 만성염증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뜨거운 물을 마시면 식도와 위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독 식도암과 위암의 비율이 높은데, 이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뜨거운 음식 문화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무 뜨거운 물보다는 적당히 따뜻한 물을 먹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건강한 방법입니다. 네 번째로 중요한 습관은 물을 천천히 마시는 것입니다. 아까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물을 마시는 양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물을 마시는 속도입니다. 물론 밤새 땀을 흘리고 물을 못 마셨기 때문에 아침에 벌컥벌컥 물을 마시고 싶은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특히 물을 너무 빨리 마시면 심장이나 혈관의 혈류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는데, 이러면 혈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많으시거나 고혈압이나 뇌동맥류, 뇌출혈 과거력이 있는 분들은 이미 혈관이 약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만 혈관의 압력이 올라가도 혈관이 터지는 엄청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물을 너무 빨리 마시면 체내의 염분 농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앞서 저나트륨 혈증으로 사망한 사건들을 말씀드렸죠. 꼭 사망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더라도 가벼운 저나트륨 혈증으로 두통, 어지럼증, 구토 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저나트륨 혈증 외에도 체내 전해질 수치가 떨어지면 근육경련, 심근경색 등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물은 한꺼번에 벌컥벌컥 마시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나누어서 먹어야 합니다. 따뜻한 물을 조금씩 입안에 머금었다가 물이 넘어가는 느낌을 느끼면서 천천히 드신다면 전해질 불균형도 예방할 수 있고 마음을 편하게 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물을 건강하게 마시는 방법은 바로 물에다가 약간의 레몬즙을 추가해서 마시는 것입니다. 레몬은 소화를 촉진하고 위장을 건강하게 해주기 때문에 아침에 따뜻한 물에다가 레몬즙을 추가해서 마시면 밤에 자고 있던 소화기를 건강하게 깨울 수 있습니다. 또한 그냥 물을 마실 때보다 레몬즙을 추가해서 함께 마시면 몸이 물을 흡수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이외에도 레몬에는 비타민C 함유량이 높아서 면역력을 강화시켜주고 감기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동시에 피부 건강에도 도움을 주고 철분 흡수를 촉진시켜서 빈혈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레몬의 항산화 작용은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레몬에 있는 플라보노이드와 리모넨 등이 세포 손상을 줄여주고 산화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레몬에 함유된 구연산은 체내 독소를 제거하고 신장 기능을 개선해서 체내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물의 노폐물 배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레몬의 향은 신경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므로 그냥 물만 마시는 것보다 레몬즙을 조금 곁들여서 먹는다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물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 습관을 잘 지켜서 물을 마신다면 누구나 건강하게 아침 공복에 물 한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드는 질문이, 평소에는 물을 과연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물을 너무 적게 먹는 것도 문제이지만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능사는 아닙니다. 오히려 물을 너무 많이 먹어서 사망하는 사건들도 있었죠. 이에 대하여 작년 말에 권위 있는 학술지인 사이언스지에 실린 연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해당 연구에서는 26개국의 남녀 604명을 대상으로 물 섭취량, 손실량을 평가하면서 동위원소를 이용해 체내 물의 순환을 파악했습니다. 그 결과 성별, 나이, 체지방, 기후, 경제 상황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서 필요한 물의 양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연구진은 일괄적으로 하루에 2리터의 물을 마셔야 한다거나 8잔의 물을 마셔야 한다는 등의 내용은 전혀 과학적인 근거가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체지방이 적을수록 더 많은 물을 필요로 했으며 남성이 여성보다 대체로 물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개발 수준이 낮은 국가일수록 물 섭취량이 높아야 하며 더운 기후에 사람들일수록 필요한 물의 양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연구진은 필요한 물의 양을 계산할 수 있는 공식을 제시했는데요. 딱 보아도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계산해서 물을 마실 수는 없을 뿐더러 각각의 변수도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이러한 공식으로 물을 마신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실제로 어떻게 물을 마시면 될까요?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 몸이 자연적으로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원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물이 부족하면 목이 마르고 물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동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목이 마르지 않는데도 억지로 물을 마시는 동물은 인간 말고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내가 목이 마를 때 조금씩 물을 마셔가면서 갈증이 없을 정도로만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다만 일이 너무 바쁘거나 특정 일에 집중하다 보면 목마름을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 한 번씩 하던 일을 멈추고 내 몸의 신호에 반응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지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 써서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만 더 체크하자면 소변의 색을 같이 보면 좋습니다. 너무 노랗거나 반대로 너무 맑지는 않은지 확인해가면서 물을 더 마셔야 할지 참고하면 좋습니다. 사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하루에 2리터 또는 하루에 8잔의 물을 마셔야 한다는 주장은 잘못되었다는 얘기들이 과거에도 있어 왔습니다. 하루 물 2리터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45년 전미연구평의회 식품영양위원회에서였습니다. 여기에서 성인들은 하루에 물 2리터를 섭취하도록 권했는데 사실 2리터도 순수한 물로 2리터가 아니라 모든 음식이나 음료에서 얻을 수 있는 물까지 포함한 섭취량을 나타낸 것입니다. 세브란스 병원 가정의학과의 한 교수는 특히 한국은 국물 등 식사에서 섭취하는 물의 양이 많고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 과일이나 채소를 많이 먹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필요한 물의 섭취량은 2리터보다 훨씬 적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2020년 한국영양학회 연구에서도 성인 남성의 경우 하루 900ml 이상, 여성의 경우 600에서 800ml 정도의 물을 섭취하면 충분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저도 실제 임상에서 물을 많이 마셔서 오히려 병이 생긴 분들을 많이 만나는데요. 꼭 저나트륨 혈증과 같이 심각한 질환이 아니더라도 과도한 물만 줄여도 소화기 증상, 피부질환, 만성피로 등 많은 부분들이 개선되고는 합니다. 물을 무조건 많이 마셔야 한다는 분들의 주장도 일부분 이해는 됩니다. 현대인들 대부분은 몸에 만성염증이 과도하기 때문에 충분한 물을 섭취해서 몸에 있는 염증이나 독소를 배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만성염증이 많고 이것을 줄여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현대인들은 수분 대사 능력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과도하게 물 섭취량만 늘리면 오히려 적절한 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수분들이 몸 이곳저곳에 문제를 일으키고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성염증은 적절한 치료나 다른 생활습관 개선 등을 통하여 줄여주어야지 무조건 물만 많이 마셔서 해결하려고 한다면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은 아침 공복에 어떻게 하면 물을 건강하게 마실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물로 입을 헹구거나 오일 풀링을 해서 입안의 박테리아를 제거하고 물을 마시세요. 두 번째는 너무 많은 양을 마시면 안 되고 많아도 물 한 잔 300ml 정도만 마시세요. 세 번째로 너무 차거나 뜨거운 물보다는 적당한 미온수의 물을 마시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네 번째는 물을 벌컥벌컥 마시지 말고 천천히 드세요. 다섯 번째로 물에 레몬즙을 조금 섞어서 드시면 소화기나 면역력에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와는 별개로 평소에도 물을 너무 많이 마시는 습관보다는 몸이 보내는 신호에 맞춰서 적당량의 물을 섭취하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제 물을 건강하게 먹는 법에 대해서 완벽히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생명의 필수적인 물 꼭 건강하게 잘 챙겨 드시고 해당 영상을 주위의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많이 공유해주세요. 닥터초이의 건강상담소는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